하려면 이성에게 무조건 인기 있는 스타일 10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호칭을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연인 관계에서도 처음에는 뭐뭐씨 뭐뭐씨 하다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뭘 쓰냐면 애칭을 써. 왜 그럴까? 우리 둘만의 특별한 시그널이잖아. 그러면서 더 돈독해지기도 하고. 근데 연인 관계에서 좀 친해졌다라고 했을 때 반말을 서스럼 없이 하는 사람들 있어. 야, 너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쓰는 사람들 있거든. 그리고 부부 생활을 한 10년, 20년 너무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부부간의 그 호칭을 나이스하게 불러. 야, 너가 아니라 여보, 자기, 아니면 뭐뭐씨, 뭐 식사하세요 라든가 뭐뭐씨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치워주세요 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부부 생활도 오랫동안 불만 불평 없이 오래 가더라. 그래서 연애할 때도 이 호칭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겸손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요즘에는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흔한 것 같진 않아. 그냥 당연히 의뢰의 나는 이런 대접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누군가 나한테 선의를 베풀었을 때에는 고맙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그냥 입을 쓱 씻으면 안 떨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나이에 맞는 경험과 지혜가 있는 사람. 나이에 맞는 사회적 지위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게 연륜으로 쌓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사실 나에게도 시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또래나 미성숙한 사람보다는 나보다 조금 더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 곁에 있으려고 해요. 네 번째, 현재를 온전히 즐기며 미래 계획이 있는 사람. 과거에 연애를 한다거나 막 후회를 하고 있고 과거에 너무 집착해 있거나 그래서 현재를 오롯이 즐기지 못하는 사람. 미래만 위해서 지금 10원짜리 하나도 막 아까워서 못 쓰는 사람. 그래서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 미래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과거나 미래만큼 현재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얼마나 내가 행복했는지, 내가 얼마나 해야 될 것을 온전히 잘 해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섯 번째, 듣는 것은 70%, 말하는 것은 30%로 하는 사람. 인간의 귀는 두 개이고 입은 하나라고 탈무드에서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들으란 얘기예요. 남녀 사이에서 또는 인간관계에서 굿 리스너를 싫어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굿 리스너는 정말 남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고 듣는 것만으로도 또는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위로가 되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긴 하거든요. 이게 연인 관계에서도 정말 경청을 잘하는 남자들 또는 여자들이 있거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사실 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받긴 해요.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람에게 예의 있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느끼면 내가 100원을 더 쓰던 1000원을 더 쓰던 아깝겠어요? 사람에게 예의가 있는 사람, 특히 내 연인 관계에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 있게 대하면 싸울 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취미가 한두 가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너무 행복해 하는 게 있어야 돼. 탈출구, 해방구처럼 내가 느낄 테니까. 그래서 반드시 취미가 한두 가지 있어서 내가 힘들 때 아니면 내가 힐링이 좀 필요할 때 그 어떤 것을 하면 나는 충전이 돼 라는 게 있어야 돼. 이게 없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즐거운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만약에 연인 관계일 때에는 사람한테 기대게 되거든. 근데 사람한테 기대면 반드시 실망이 오거든. 또 그게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취미가 한두 가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은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내 주변에 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이게 되겠어? 보다는 해보지 뭐. 일단 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의 사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저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일단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인드의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에는 나에게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떠냐면 나도 되게 밝아져. 그리고 내가 뭔가를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폭발이 된다는 거야. 이건 아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 연인관계도 똑같다. 아홉 번째, 혼자 있어도 즐겁고 둘이 있어도 즐거운 사람.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과 내가 좀 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신만의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돼.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고 하면 잠깐 쉼이 좀 필요한 거고, 내가 이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좀 수다를 떤다거나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혼자여도 내 시간을 오롯이 즐겁게 행복하게 쓸 수 있어야지 둘이었을 때 더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번째,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재밌는 사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 이게 대화가 통한다라는 뜻 아닐까 싶어요. 모든 사람은 이면이 있어.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 그 이면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을 때는 앞에 좋은 부분만 바라보는 거거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이게 생활이다 보니까 안 좋은 습관들이 막 보여. 그때마다 내가 막 좌절하고 실망하고 너는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누가 괴로워? 상대도 괴롭겠지만 1차적으로 내가 더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는 유연하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왜?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거든. 누군가를 비난하기 이전에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돌아봐야 돼. 상대도 나에 대한 단점이나 비난할 거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라는 건 조금 넘어가 주는 거거든. 예민하지 않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 주변에 그냥 인맥으로도 놓으면 좋고 내 연인 관계에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같이 있는 그 시간이 10시? 벌써 10시야?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얼마나 좋아. 서로 느끼잖아.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아깝지 않은 거지. 첫 번째, 만사가 까탈스럽지 않은 남자. 내가 만들어주는 거, 입으라고 주는 옷, 그냥 불만불평 없이 입고 좋아하고 반찬 만들어주면 맛있다 이렇게 먹는 사람이 이제 최고예요. 이런 남자 만났다라고 하면 무조건 결혼해야 돼. 알겠죠? 두 번째는 스스로 할 건 하는 남자. 요리도 그렇지만 씻는 거, 청결에 대한 부분이지 주변 정리정돈 잘하는 거. 이거는 습관의 문제이거든. 조금 부지런한 남자, 규칙적인 남자, 루틴이 좀 정해져 있는 남자, 그 사람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싸울 때의 태도. 다툼이나 분쟁, 트러블이 났을 때 서로가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게 서로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트러블이 났을 때 극복을 할 수 있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둘이 정해야 되거든. 내가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 났다라고 하면 미리 좋은 관계일 때 상대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트러블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맞춰보자 라고 해서 그 합의점이 도달이 되면 그 부분을 맞춰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극복하고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해서 넘어가는 건 괜찮지만 일방적으로 참잖아? 그럼 굉장히 무섭게 언제나 폭발해. 감정이라는 건 그래. 우리가 왜 흔히 남자는 좀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에요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가장 기저에는 모든 인간은 다 감정적이야. 이성적인 척 하는 거야. 왜? 우린 지성인이니까. 누구나 다 감정 상하는 일은 생긴다라는 거야. 그걸 표현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기도 하고 오해로 인해서 싸움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싸움의 결이 우리 둘이 맞는지를 봐야 돼. 화가 났을 때 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과 즉석에서 풀어야 되는 성격이야. 그리고 뒤끝은 없어. 상대도 나도. 그런 유형이라면 우리가 싸움을 할 때 그 극복이 되게 쉽게 되겠지. 그럼 어때요? 더 돈독해져.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그 싸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외면하는 게 아니라 참는 게 아니라 극복하고 넘는다는 거야. 그럼 얼마나 돈독해지겠습니까? 오랫동안 연애를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제 개념이나 경제 가치관이 맞는 사람인지. 나는 1,000만 원을 버는데 상대방이 뭐 200을 벌어.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불만이 있으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1,000만 원을 버는데 상대방이 뭐 똑같이 1,000만 원 벌어. 근데 1,000만 원 써버려. 나는 한 80%는 저축을 하는데 그리고 20% 정도는 우리가 같이 쓰는데 상대방은 1,000만 원 번 거를 1,000만 원을 다 써버려. 그러면 그 부분이 결국은 또 트러블이 된다. 그래서 경제 개념은 연인 관계일 때 충분히 맞춰보셔라. 그리고 5번째, 유흥을 자제할 수 있는 남자인지. 연애할 때 한번 바람 핀 남자 또 핀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혼도 똑같아. 이 한 사람과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공유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지킬 자신이 없어. 이 여자를 봤을 때 내가 흔들려. 근데 또 다른 여자를 봤을 때 또 흔들려. 그리고 세 번째 여자를 만났는데 또 흔들려. 내가 그런 유형의 사람이고 자꾸 흔들릴 것 같아. 그럼 그 사람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 사람하고만 공유해야 된다는 거야. 그럴 자신이 없는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 그래서 연애할 때 자꾸 바람을 피우고 자꾸 비밀이 많아지고 핸드폰 거꾸로 뒤집어 놓고 무음으로 해놓고 이런 사람과 연애를 하면 안 된다. 근데 자기의 신분이 바뀌었을 때 그 스탠스가 싹 바뀌는 유형이 있어. 물론 친구 사이일 때는 그게 싫어. 나 10시부터 내가 육아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돼. 칼같이 일어나는 친구들 있거든. 그러면 친구들은 얘기해. 아, 저렇게 또 시작이야. 10시만 되면 집에 간대. 지금 뭐 신데렐라야 뭐야? 이렇게 욕을 하거든. 그런 유형의 남자가 괜찮은 남자야. 내가 만나고 있지. 결혼해야 돼. 결혼각이야. 그리고 6번째, 좋은 유전자를 가진 남자. 부모님이 주신 아주 좋은 유전자. 언어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의 언어 습관이 결국은 저를 또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말이 예쁜 사람, 다정한 사람, 자상한 사람, 배려심,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정 환경에서 충분히 배워가는 거거든요. 아, 나는 내 결혼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는 나는 우리 부모님과는 다르게 굉장히 조심하고 잘해줄 거야 라고 극복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형도 괜찮다라는 거야. 본인이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아들 또는 딸에게 그렇게 물려줬을 때에는 본인이 좋은 부모님이 되는 거니까 그런 자질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굉장히 좋은 남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7번째, 규칙적인 남자. 규칙적인, 들어가면 무조건 좋은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출근해야 될 거 알고 있고 일해야 될 거 알고 있고 또 저녁에 퇴근하면 청결하게 몸을 씻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건강관리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운동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서로가 부부간에 약속한 부분은 좀 지킬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규칙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남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생활 습관, 상대방에 대한 매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켜야 될 걸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누구나 다 좋은 사람, 좋은 조건의 사람,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남자를 만났다라고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딱 이 말씀 드릴게.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내 아빠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를 선택할지. 내 아이의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거를 배제하고 조건만 따진다, 욕심만 부린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좋은 사람을 또는 좋은 남자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